네, 새로운 컴포지션의 글리치 이펙트라고 써주시고 가로값, 세로값, 그 다음에 픽셀 에스페라티오라고 해서 픽셀 비율, 스퀘어 픽셀 프레임 레이트, 레졸루션 풀 옳지 않아요. 하프. 레졸루션은 하프로 해놓을게요. 스타트 타임 코드 듀레이션 10초.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 이 검정으로 안 해놓으면 순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솔리드를 깔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필요에 따라서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검정색이 좋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네, 우리가 프랙탈 노이즈라는 이펙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솔리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Y. 그래서 솔리드, 화이트 솔리드, 화이트로 해주세요. 약간 다른 색 들어가면 다른 색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상관이 없었는데 저번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흰색으로 그냥 할게요. 흰색 오케이. 그러면 솔리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이펙트 앤 프리셋 들어가서요. 프랙탈 FRAC 하게 되면 노이즈 앤 그레인의 프랙탈 노이즈 앤 그레인의 프랙탈 노이즈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솔리드 위에다가 올립니다. 뭉게뭉게 구름처럼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세팅 값을 바꾸는 거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링크 하나 드릴 건데 조금 이따가 쓰세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일단 해 놓으시고요. 네, 세팅 값 같이 보죠. 왼쪽 위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 나오고 프랙탈 타입이 있고요. 프랙탈 타입은 그냥 베이직 놔두시고요. 노이즈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이즈 타입을 이거는 소프트한 거죠. 소프트 리니어라는 타입인데요. 얘를 리니어도 아니고 스플라인도 아니고 블럭으로 바꿔주세요. 블럭. 그렇게 네모 이렇게 블럭으로 보입니다. 노이즈 타입을 뭐로 바꿔요? 노이즈 타입을 블럭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컨트라스트 대비값을 높여줘서 흰색 검은색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컨트라스트라고 있잖아요. 컨트라스트 값을 쭉 올려서 어느 정도 할까요? 아무리 올려도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흰색 검은색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00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흰색, 검은색이 좀 더 잘 보이려면 브라이트니스 값을 올리잖아요. 이거 밝기예요. 밝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요, 예, 너무 검정색이 잘 안 보여요. 조금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은
이것도 마스크에 원래요. 검정색과 흰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흔들흔들 거리면서 얘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영상이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브라이트니스 값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흰색은 그대로 있고 검정색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한 마이너스 70 정도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시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컴플렉시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복잡성이라고 해서 좀 복잡하게 만드는 복잡한 정도? 복잡한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잠시만요. 얼마로 할 거냐면은 지금 6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한 3점 얼마? 예, 조금 더 덜 복잡하게 이렇게 점점점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5 정도 이렇게 할게요. 컴플렉시티라는 거 여기 컴플렉시티 3.5 브라이트니스 마이너스 70 컨트라스트 300 그 다음에 요 위에 트랜스폼이라는 거 있죠. 얘를 제가 잡아당긴다 그랬죠. 왜곡 트랜스폼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잠깐만요. 언제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 예, 제가 이 레이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대를 해놔서 잘 몰랐었는데 레이어로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스케일 위스하고 하이 값이 비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죠. 예, 컴포지션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지? 잠깐만요. 그거랑 해제를 안 했구나. 맞아. 잠깐만요. 다시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네. 왜 안 됐냐면 여기 유니폼 스케일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이제 스케일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는 가로 세로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니폼 스케일링 이거 해제해 주시고 위스 값을 한 쭉쭉쭉쭉쭉 잡아당겨서 스케일 위스 값 이걸로 잡아당기는 거 다 끝 600이 끝이에요. 그래서 한 1500 높이는 그냥 놔두세요. 높이는 그냥 놔두시고 위스 값만 1500 컴플렉시티 3.5 그 다음 여기서 컨트라스트 300 했어요. 노이즈 타입 블록이에요. 브라이트니스 마이너스 70 스케일링 위스 1500 컴플렉시티 3.5 됐어? 그리고 이쪽으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얘를 움직이게 하느냐 에볼루션이라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 에볼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움직였더니 어때요? 에볼루션 움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랜덤하게. 다시 0으로 만들고 에볼루션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볼루션 옵션을 들어가면 랜덤 시드 그러니까 랜덤하게 움직이게 만들겠다. 여기에다가 표현식을 써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뭐를 써줘요?
표현식. 그래서 랜덤 시드 앞에 있는 스탑워치 Alt 누른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클릭. 그러면 랜덤 시드가 0이 돼 버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타임라인으로 내려와서 보면은요, 좀 한참 열렸을 거예요. 한참 열렸어요. 여기 랜덤 시드 오른쪽, 그래서 표현식 쓰는 곳에다가 타임 곱하기 얼마를 할까? 타임 곱하기 가로 열, 아니 가로 열고 아니죠. 죄송해요. 타임 곱하기 한 20 정도 할까요? 네, 이것도 정해진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움직이게 랜덤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라리 했어요? 네. 그러면 얘를 있잖아요. 요 솔리드 있죠. 얘를 컴포지션으로 만들 거예요.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서 이 이펙트들이 다른 이펙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글리치라고 써주시고요. GLICH. 아마 옵션이 얘로 선택이 돼서 리볼 어트리뷰트 인 글리치 이펙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컴포지션에 얘가 밖으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컴포지션 안쪽에 있으라고 여기 두 번째 거 선택, 그 다음에 OK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다 이미지를 넣고 지지직 거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그 안개 같은 그 연기처럼 사라지는 글자에서 보면은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모션 타일이라는 걸 줬는데 그때도 모션 타일은 안 줬죠. 디스플레이먼트 맵이라는 거 줬을 때 소스가 뭐였었죠? 연기 모양이었었죠. 얘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얘는 나중에는 눈을 꺼버릴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영상 하나를 가지고 올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그 채팅방에다가 URL 하나 올려놨습니다. 예, 글리치가 조금 잘 보이는 그런 소스예요.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많은 애들이 있는데 여기 지지직 거리는 거 있죠. 여기 지지직 웨이브 요거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뭇잎 있을 거예요. 나뭇잎 저장. 이 두 개만 갖다 쓸게요. 이 나뭇잎하고요. 지지직 두 개만 갖다 씁니다. 두 개 선택. 여러분 폴더 안에다가 저장해 둡니다. 네.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를 다 가져오죠. 지지지 나뭇잎 임포트.
레이브라고 되어 있는 나뭇잎 있죠? 아래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지지직이라는 효과를 보통 이 글리치 이펙트를 영상의 전 구간에다가 다 주나요? 안 주죠. 일부 구간에만 딱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펙트가 전부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주게 되면 어디다 줘야 되냐면 글리치라는 이 레이어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글리치라는 이 레이어에다 주게 되면은 여기를 자르던가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글리치 이펙트하고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다가 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다 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경계에다가 줄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이펙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듀레이션만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클릭 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그리고요,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뭐를 줄 거냐면은, 이 글리치는 나중에 보이게 한다고요? 안 보이게 한다고요? 안 보이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펙트를 주게 되면 글리치 이펙트도 영향을 받게 되고 어디에도 리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하위 레이어에 전부 적용이 되는 거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하위 레이어에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리치 이펙트는 지지직 거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모션 타일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영상을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모션, M-O-T-I-O-N, 모션 타일. 그래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갖다 올려놓습니다. 타일. 욕실 타일 같은 타일. 그리고요, 타일 아웃풋이에요. 타일 위스가 아니라 아웃풋, 내보내기, 바깥으로 내보내기 타일. 얘를 한 300 정도 주고요. 높이도 한 300 정도 주죠. 이거는 뭐 300이면 충분해요. 조금씩 움직이니까 상관없어요. 300 정도만 주면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먼트, DISP, 디스플레이먼트 맵으로 움직이는 범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움직이겠느냐. 그래서 얘도 어디에다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다 주고요. 디스플레이먼트 맵 레이어는 글리치가 되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글리치 모양으로 영상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리치가 되는 거죠. 그때는 연기 효과를 맵 레이어로 사용했었고요. 여기서 맥스 호리젠탈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 수치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면요. 잠깐만요. 어디 갔나? 한 40픽셀, 50픽셀, 한 50 정도 할게요. 50픽셀 정도 하고, 버티컬은 그냥 주지 맙시다. 네, 그러면 뭐 그대로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뭐만 빠지면 돼요? 글리치의 눈만 꺼보세요. 보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죠. 경계가 뚜렷하죠. 얘는요 모션 타일에서 미러 엣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요쪽 옆에 얘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서 놓는 거예요. 미러 엣지를 놓으면은 여기가 깔끔해져요. 미러 엣지, 모션 타일에서 미러 엣지까지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했어요. 이 모션 타일에서 아웃풋 위스 300 했고요. 아웃풋 하잇 300 했고요. 여기 미러 엣지까지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에 글리치 들어가고요. 호리젠탈 맥스 호리젠탈은 50 줬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나는 1초서부터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서 나는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1초에서부터 한 15프레임 정도 쓰겠다 라고 한다면 1초에다가 인디게이터 갖다 놓고 이거를 잘라요. 알트 대괄호 열기 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5프레임 가는 거죠. 쉬프트 누르고 페이스 다운 한 번 누르면 10프레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얘를 뒤에도 잘라요. 알트 대괄호 닫기. 어느 부분에만? 이 부분에만 지지직.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지지직 소리 있죠. 지지직을 갖다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펙트가 좀 많이 들어가죠. 이펙트가 좀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 못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되면 이해가 가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여기 제가 드리는 문서 프린트도 드릴까요? 프린트 PDF 파일이나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값만 써 넣으시면 비슷하게 얻으실 수 있어요. 오늘 한 거